오늘도 영상을 찍기 위하여 비 오는 날인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한적한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수행이나 종교적인 믿음이 아닌 공부를 통한 진리 탐구를 바탕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과학은 사람이 눈, 귀, 코, 혀, 몸, 즉 오감의 경험으로 갖게 된 경험적 지식이 허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소리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혹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때라고 제가 말한 그 가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숲속에 있다는 경험적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소리는 공기라는 매질의 진동이 우리 귀에 전달이 돼서 우리 고막을 울리고 뇌에 전달이 되어 우리가 소리를 느끼는 것이죠. 숲속에 아무도 없다면 나무가 쓰러지면서 공기를 진동시키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그 진동을 받아들일 귀를 가진 생명이 없다면 소리는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맛을 느끼는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레몬을 먹으면 신맛 때문에 입에서 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뇌가 레몬을 생각만 했는데도 입에서 침이 나오게 되죠. 우리 몸이 레몬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맞는다는 것이죠. 즉 레몬을 우리가 먹었을 때의 그 기억을 가져와서 레몬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환상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런 습관화된 경험적 느낌이 자신을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 내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눈이 일으키는 착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과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가 물체를 보는 것은 빛이 물체에 맞고 우리 망막에 들어온 것을 우리 뇌가 그것을 읽어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물체가 내 앞에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양을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의 모습이 태양의 현재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태양의 8분 20초 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태양의 과거 8분 20초 전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태양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것이죠. 8분 20초 전에 태양을 출발한 빛이 우리 망막에 들어와서 우리가 태양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달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의 현재 모습은 1분 16초 전에 달의 모습이고 우리가 앞으로 화성으로 이주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화성에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7분 14초 전에 친구의 모습입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 별이나 행성은 거리상으로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4광년 떨어져 있는 별인 프록시마 B는 4년 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8.6광년 떨어져 있는 시리우스 별은 8년 6개월 전에 그 별의 모습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에 그 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사실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동생이 프록시마 B 별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제가 보는 동생의 모습은 4년 전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화성에서 친구가 지금 지구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약 7분 전에 나의 모습을 친구가 보고 있는 것이고 프록시마 B에서 보는 나의 모습은
상대성 이론에 따라 중력의 영향으로 4년 전이 아닌 약 10년 전쯤에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질량이 작기 때문에 화성에 있는 생명체는 지구보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프록시마 B는 지구보다 질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프록시마 B에 생명체가 있다면 지구보다 시간이 엄청 느리게 흐르게 됩니다. 상대성 이론은 앞으로 영상 나올 때마다 많이 등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는 과거, 현재가 펼쳐져 있고 우리는 우주의 과거 모습을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역사가 빅뱅으로부터 138억 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별들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고, 별들의 과거 모습들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 모두 펼쳐져 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상대성 이론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주에는 사실 지금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빵을 칼로 자르듯 찰나적 순간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친구와 같이 옆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100만 분의 1초 전의 친구의 모습입니다.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친구를 맞고 그 빛이 내 망막으로 들어와서 내가 지금 현재 친구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차가 거의 미묘하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는 우리가 현재라고 얘기를 하면 다 통용이 되는 얘기지만, 현재나 지금이라는 얘기가 사실 우주에서는 지금이란 개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친구의 과거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친구를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각적 느낌의 착각입니다. 비달갱이, 즉 광자 입자의 순간순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친구가 내 옆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TV를 볼 때 TV 브라운관 안에 배우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전자와 광자의 끊임없는 꺼짐과 켜짐의 반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영화관 스크린에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장면들은 영사실에서 불연속적으로 영화 필름들을 빠르게 돌려서 연결되는 장면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 우리 눈은 거리의 네온사인 간판의 빛이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빛은 순서대로 꺼짐과 켜짐을 반복할 뿐이죠. 우리의 감각은 빛의 속도로 꺼짐과 켜짐을 반복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고 착각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걸을 때 우리 눈에 영속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연속이 아닌 불연속의 조합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빛은 입자이자 파동의 성격을 띱니다. 불연속적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외부의 사물을 본다는 것은 의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양자역학을 설명을 하면서 자세하게 앞으로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인데, 이런 시각적인 착각의 개념을 떠나서 사실 의식의 작용이 더 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양자역학을 얘기를 할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몸의 감각이 느끼는 착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걸을 때 땅이 평평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친 소리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겠죠. 지금은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내가 앉아 있을 때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어떤가요? 사실 지구는 초속 30km로 공전을 하고 있고 시간당 1670km로 빠르게 자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주에서 보면 움직이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인 경험은 진리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할 때 상대방 손에 물질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나무나 돌멩이가 딱딱하다고 느끼는 것은 원자로 구성된 물질의 같은 전하의 반발력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사실 서로 악수를 해도 서로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치고 우리는 원자의 반발력 때문에 닿지 않았다고 하면 사회적으로는 성추행이 되겠죠. 과학적으로는 사실 모든 보이는 물질은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고 사실 그 사이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핵력과 반발력으로 원자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원자를 확대한다고 가정을 하면 원자 핵이 서울시청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원자의 테두리는 수원 정도 위치이고 그 안에 전자가 확률적으로 분포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울 때는 전자가 원자 핵 둘레를 돈다고 배웠지만 그냥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양자역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나중에 영상에서 양자역학을 따로 다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크기를 비유하자면 원자를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확대를 했을 때 그 크기가 500원짜리 동전을 지구 크기만큼 확대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런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몸도 모두 분해하면 결국에는 점 정도의 크기만 남는다고 합니다. 원자에서 원자 핵과 전자를 제외하면 원자 속 공간은 거의 비어있기 때문인데 원자에서 원자 핵과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은 거의 미미합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은 오감에 의한 우리들의 경험들은 뇌에서 만들어낸 환영이라고 말들 합니다. 2500년 전에 시다르타께서 말한 오공이 공하다는 의미인 오공개공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오온이란 물질과 정신세계 모든 것을 말하는 색수상행식이 공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오온 중에서 느낌을 말하는 수온, 즉 눈깊고 혐오한 뜻에 의한 경험적 느낌이 공하고 허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느낌에 속고 있다는 부처의 말을 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양자역학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앞으로 영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감각적 경험들은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입니다. 오감은 허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사 분별심으로 집착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감각적 경험의 착각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과정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소크라테스는 2500년 전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너희도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내 경험으로 판단한 세계가 옳다는 그런 믿음을 버려야 비로소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리 탐구는 나는 모른다는 것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